지난 시간 사연을 들으시고 저희 애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1명이나 4명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요. 근데 이 노동자가 몇 명이냐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간대에 나 혼자 근무하는 것 같아요 라는 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시간대에 노동자가 있는지, 뭐 사업장이 여기 말고 뭐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하면 그런 사업장 전체를 포함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여자분 포함해서 5명 이상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사장님과 그 알바생들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점을 참조해 주셔서 지난 사연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잡박다식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잡박스 하루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노동 토크쇼. 네, 정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에 대한 모든 잡다한 지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잡학다식. 네, 진행의 정성호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돈을 잘 받고 있는 건지, 오늘 주로 보셔야 되는 분은 딱 이런 분들입니다. 떼인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이게 사장만 알고 노동자들은 모르는 임금 체불. 야, 이거 정말로 잡학다식에서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오늘 물론 저 혼자 하게 되면 믿음이 안 갈까봐 꼭 이 두 분이 필요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분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박경득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요, 이 떼인 돈 찾아가세요입니다. 떼인 돈 찾아가세요. 저는 이거 듣고 왠지 흥신소 같은 느낌. 떼인 돈이라는 단어를 왜 그러냐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플랜카드 같은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떼인 돈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다. 이 돈 가져가라. 뭐 이런 건데, 그 전에요. 이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어떠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단 사무국장님 방송 어떠셨어요? 저하고 첫 회 방송하면서. 1회요? 네네. 엄청 힘들었죠. 왜? 그 방송 처음 해보는데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때문에 힘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제가 노동법이나 노동에 관한 뭐 의무, 뭐 권리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때문에 힘드셨다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방송을 하니까 저하고 하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라서 좀 편해요? 1회보다는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더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변호사님, 네. 어때요? 처음 방송 나가고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하는 거 자체도 너무 어색해서 네네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랐고, 네네. 방송 보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보겠죠. 네, 마치 약간 어릴 때 틀린 시험지, 엄청 많이 틀린 시험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기분. 또 표현 자체가 역시 공부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저희는 시험지라는 표현 안 하거든요. 공부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대기실에서요, 조혜진 변호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입을 옷이 없다. 워낙에 꾸미시질 않으셔가지고 가장 집에서 화사한 옷을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옷도 제 옷이 아닌데요. 진짜 옷이 없어요. 저도 그 조끼 네네. 아시죠? 알죠. 네, 걷어 중에서. 네. 낚시조끼 같은 민소매에서. 네네네네.
맨날 그걸로. 그걸 입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옷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항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제복이 또 있으시고 이러실 때는 이제 활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저는 네네. 활동성은 아니고요. 네네. 재판정 갈 때 이렇게 화사한 옷 안 입으니까 검은 옷을 입어서 주로 이제 검은색, 갈색, 남색, 검은색, 감색, 갈색 뭐 이런데 PD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좀 화사한 옷 좀 입어주세요. 그렇죠. 이 분위기상 진짜 저희가 힘들었어요. 또 보는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변호사님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예쁘시고 이렇게 단아한 모습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옷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저 지난주 제방 아닙니다. 그냥 옷이 똑같은 것 뿐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떼인 돈 찾아가세요인데 이 떼인 돈 이게 솔직하게 저 사실 무식한 질문이지만 뭡니까? 뭐 받아갈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아갔던 돈들을 떼인 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 관련돼서의 떼인 돈은 어떤 돈? 예를 들어서 이름 좀 뭐 알기라도.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노동력 제공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을 네네네. 제공했으면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노동력 제공한 거에 비해서 덜 받은 임금 그걸 떼인 돈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직장을 안 다녀서 모르지만 월급이라고 해서 월급 얼마 받아 그러면 뭐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월급 명세서를 받아 보셨을 때 총액 얼마 해가지고 숫자 하나만 딱 박히지 않고요. 우리나라 월급 명세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 기본급, 식대, 뭐 상여금,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수당을 왜 주고 왜 받는지를 모르면 이거를 줘도 왜 받는지 모르고 안 줘도 왜 못 받는지를 모르니까 떼어가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해하실 법한 게 야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야근을 많이 하죠. 야근을 많이 하면 네네. 내가 5시간을 야근을 했으면 5시간 야근한 거에 대해서 돈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5시간 야근한 거에 대해서 들어온 건지 1시간 야근한 걸로 들어온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을 떼먹고 못 받아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돈 자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써 있는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요? 네, 뭐 본인이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모르시거나 네네. 그리고 이런 모든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돈을 덜 받는지 더 받는지 모르실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회사 대표나 오너들은 알고 있나요? 이거?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 급여 계산을 대표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키즈카페 얘기를 하는데 키즈카페 할 때 그냥 안 하셨죠? 아르바이트비를 그냥 네. 곱하기 해가지고 시간당 그렇게 줬거든요. 직접 곱해서 계산하셨어요? 그럼요. 곱하기를 해서 줬을 뿐이지 거기에 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돈이 몰라요. 솔직하게 지금 자영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면 저랑 비슷할 겁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할 때 그렇게 받았었고요. 근데 뭐 모르는 돈이 있다니까 이거 귀가 쏠깃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뭐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뭐 어디나 일반적으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네.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네. 일반적으로 뭐 9시에 근무해서 시작해서 6시에 끝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더 일찍 나와서 일을 하시거나 그 이후에 더 일을 하시거나 혹은 주말에 더 나와서 일을 하시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일을 더 했기 때문에 돈을 가산해서 받는 규정이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은 뭐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다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모르죠? 다른 나라들은 알아요? 아는 경우가 많죠. 왜요?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으니까요. 교육을 한다고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뭐 초등학생부터 가르치죠. 그렇죠. 어머. 맨 처음 학교를 입학하면 거기서부터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장이 될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다 노동자로서. 처음엔 노동자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네네. 처음에 노동자로 시작해서 사장 될 확률도 나중에 될 확률도 사실 별로 없는데 어. 그 노동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돈 떼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식이라서 가르쳐주죠. 아니 학교에서 배운다고요? 네. 나는 왜 안 배웠지? 우리나라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내가 자네는 이제 곧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걸 주장해야 되고 어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의무만 배웠거든요. 네.
뭐 돈 내야 되는 의무, 납세 의무. 예, 나라에 또 충성, 총 들고 국방. 가서. 의무요, 의무. 근데 그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돈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라는 걸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요.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중학생이 되면 네네. 교섭을 해봅니다. 실제로 모의 교섭을 하고 그리고 뭐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뭐 사회적 분담금을 제하고 실제 통상 시급을 계산하시오. 이런 게 막 문제로 나와요. 모르겠죠. 단어도 모르겠어요. 단어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권리만 가르쳐 주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편해요. 아니, 의무만 가르치는 게 편합니다. 의무만 가르쳐야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만 하죠. 권리를 가르쳐 주면 권리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가르친답니다. 이거 정말 획기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좀 변화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한 3페이지도 채 안 나옵니다. 전체 책의 교과서 분량에 네네. 이제 뭐 겨우 나오는 게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3권 그리고 8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정도? 네. 전체 교과서의 한 2% 정도가 노동권에 대해서 할애가 돼 있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따로 시민사회 권리와 무슨 뭐 그런 이렇게 사회책을 자체적인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사회책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이 뭐고 교섭하는 방법이 뭐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배운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정화된 교과서에서는 이런 노동법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양반과 소장농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권리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때부터 쫙 오면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귀가 소익했대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에 와 있어요, 지금요. 저번에도 저희가 방송에 나간 다음에 제가 그 수습기간, 이 수습기간에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주민한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맞다고. 작가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잡지사 그런 데서 그렇게 원래 했던 전통들, 뭐 잡지사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심지어는 저희 개그맨이나 뭐 코미디언이나 뭐 탤런트들 예전에 이제 계약이 돼 있을 때 그럴 때도 그러면 사실은 아니 된다라는 거. 자기의 권리를 꼭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요. 그 방송에 나가는데 방송에 이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모르고 못 올린 경우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감독님이나 누가 야, 너 신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밝혀? 그쵸. 돈 밝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되게 껄끄러워요. 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넌 네 재능이나 좀 키우지 돈을 왜 이렇게 밝혀? 그 48,000원인데 그거 받아야 차리 쓰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잘 저도 안 하게 되죠. 지금 떼인 돈 찾아가세요 하면서 그게 지금도 다시 욱하면서 올라오는데 요런 거를 딱 생각하면서 내가 못 찾은 권리 꼭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의 타이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많이 떼인 돈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대충? 주휴수당이 뭐야? 생전 처음 듣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주휴수당. 주유수당 아니고요. 저도 맨 처음에 전화로 들었을 땐 주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죄송한데 주유소에서 포인트 잘 정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주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주휴수당. 저도 이제 키즈카페를 하는데 이런 수당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생각을 안 하시죠. 근데 여기서 주는 일주일 할 때 그 주고 휴는 휴식할 때 휴니까 일주일에 쉴 때 줘야 되는 수당이라고 풀었으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일을 안 했는데 쉬는 것까지 제가 관리를 만약에 네. 주인이라면 네.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억울하시죠. 아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키즈카페 하실 때 주휴수당 안 주시죠? 아니 안 줄였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래서 했냐면 저희가 시급 곱하기 아니 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00%안 혹시라도 어떤 건지 지금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이거 방송을 보신 분도 주휴수당이 뭐지? 이게 체불임금이라고? 그래서 한 분이 사례를 보내왔습니다. 요걸 한번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돼. 이런 사례를 보내야 사람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저는 PC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일했었죠. 고라! 가만히 있어봐. 근로계약서에서는 하루 8시간 중 2시간 휴게 시간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2시간을 시급 개선을 하여 주휴수당 대신에 지급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장은 요즘은 다 이렇게 적는 거고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루 10시간 근무 중에 식비도 받지 않았고 휴게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 주휴수당을 챙겨달라고 하자 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10시간을 일을 했는데 사장은 제가 8시간만 일을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너는 10시간에 가게에 있었지만 그거는 가게에 있던 시간일 뿐이고 네가 가게에 앉아서 쉬는 시간이 모두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는 8시간이다. 2시간 비용을 내게 주휴수당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알바를 구해서 첫 출근날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 따지는 사람이면 저희랑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나오지 말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주휴수당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요? 고라! 자, 여기입니다. 힘드네요. 이거 김현녀 씨 목소리가 굉장히 힘든 거네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주휴수당 이게 뭡니까? 일단 법에는 일주일에 소정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주 5일제 근로자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 5일 정도. 근무를 네네. 다 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더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하루는 유급 휴일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급 휴일날 받아야 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인 거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시면 네네. 일주일에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 근무일을 다 개근을 하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몇 시간에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내가 5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면 네네네. 그 노는 날도 5시간 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뭐 9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면 9시간 분에 대한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근무하시는 분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대신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이어야 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보통 아르바이트생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일주일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3시간씩 하면 생기죠. 그럼 그분한테 3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쉴 때요? 네. 줘야 되는 거죠. 몰랐죠, 여러분.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받을 수도 있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와,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뭐 간단하게 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휴수당의 취지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되고, 그 쉬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 우리가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는 사용자죠. 네네. 노동력을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 쉬는 날의 임금까지도 다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보니까 10시간 주기로 했는데 10시간에다 주휴수당까지 줘야 되는데 10시간만 줬어요. 그중에 그렇죠. 2시간은 네가 쉬는 걸로 쳤다. 그리고 주휴수당 준 거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휴수당 떼인 거죠, 지금. 근데 이 사연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게 10시간 근무하면서 1시간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셨으면 휴게 네.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이시고, 아이고. 그리고 이 휴게 시간에 일을 시켰으니까 일 시킨 거에 대한 10시간 분의 임금을 다 주셨어야 되는데 왠지 8시간만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2시간 분에 대한 돈도 못 받으신 것 같고, 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며칠 지각했잖아, 혹은 며칠 조퇴했잖아, 그러니까 그 주휴수당에서 깔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각하고 뭐 일찍 퇴근하고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단 출근을 했으면, 그래서 결근을 하지 않은 게 된다라면 주휴수당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희가 체크하잖아요. 체크하고 네네. 들어와서 끝날 때 체크만 했다라면 네. 받을 수가 있다. 네.
그 혹시 예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주유수당 관련해서요. 네네네. 네. 주유수당 관련해서 제 여동생이 또 여동생 등장하는군요. 제 동생인데 왜 이렇게 당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제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식 발령받기 전에 시간 강사로 잠깐 일을 했어요. 예. 저는 학교니까 저도 당연히 의뢰, 주유수당 같은 걸 학교에서 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잘라고 누웠는데 언니 나 모르는 게 있는데 주유수당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요일에 돈 받으면서 쉰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가 주유수당 못 받은 애들 있으면 다 학교에 전화라고 그러면서 기사를 하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봤더니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것만 딱 돈을 주고 주유수당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당장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교육청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육청 공문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한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저희도 아직 몰라서요. 기다리시는 김에 좀 더 기다리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동생이 그 친구한테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니까 조금 너무 황당한 게 여기 교육청 관계자 인터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 다 일선 학교에서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유수당은 챙기기 어려운 수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기지 않으면 약간 떼어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서 본인 잘못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나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이런 뭐 주유수당,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노동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비정규직이든 막론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수당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하면 못 찾아먹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 주유수당 기업에 들어갈 때 설명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네, 잘 안 해주고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줘요. 주유수당에 대한 없죠. 설명은 없고. 근데 네가 알아서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건데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큰 기업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만 문제가 되면 큰일일 텐데 그걸 안 해줘요? 안 해주고 큰 네. 기업에서 그러니까 정규직들 네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유수당을 좀 몰라도 떼일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달, 월 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이 있고 그 근로시간 안에는 그 빨간 날 또는 휴일 이런 날도 다 포함해서 급여를 주거든요. 쉰다고 돈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라는 게 나와서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막 토요일에 굶고 월요일에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이라고 하면 이 5일 동안에 출근을 할 수 있게 7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전체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임금이. 야, 이거 진짜로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인데요. 정말 혹시 그 병원에도 뭐 이렇게 병원에도 있죠. 근데 이게 참 거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정규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이런 노동자들은 별도로 막 주유수당을 안 챙겨도 됩니다. 급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여 명세서에 한 달 급여 안에 네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별도의 주유수당이 없어요. 노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쉬는 거죠. 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급여를 주는데 그 아르바이트생 그다음에 네네. 단시간 계약직 네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정성호 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 네네. 이렇게 임금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유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거죠.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네. 근데 어떤 달이 4주다. 그러면 한 주에 25시간 일을 했죠. 네네네. 그리고 4주면은 100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4주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쉬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일요일이 4개가 들어가죠. 네네. 그러면 일요일 하루당 같은 5시간입니다. 매일 5시간씩 일을 했다면 20시간을 더 넣어야 돼요? 20시간 더 내요. 120시간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 곱하기 120을 해야 되는데 시급 곱하기 100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야, 이게 진짜 잘 몰랐던 건데. 맞아요. 저는 100을 했어요. 120을 했어야 되는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게 임금 덜 받은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 사장님, 웬일인가? 김전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유수당을 저희가,
덮어 두 개나. 이거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렇겠죠. 계속 모른 척 있다가 이게 들통이 나도 뭐 어떤 노동자, 똑똑한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밝혀내도 네네. 그거 주면 됩니다. 그냥 체불임금 한 거 그때 주고 그때 주면 돼요? 벌금도 미미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요구하세요. 사장님이 나 처벌받길 진짜 원하니? 직원들한테 내가 처벌 안 받을 수 있도록 뭐 좀 써달라 이런 거.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도 잘 주고 너는 휴가도 잘 챙겨줬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니? 아닙니다. 그럼 써라. 이거네요. 그렇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걸 쓰게 하는 거죠. 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측이 어떻게 됐든 언제든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은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정규직 주휴수당을 아주 오랫동안 네네. 주지 않아서 2015년도에 3년 동안 떼인 돈을 받아냈습니다. 네, 비정규직들이 거의 한 200~300만 원을 다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야, 그거 주장 안 했으면 누군가 얘기 안 했으면 몰랐던 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냥 퇴직하거나 뭐 일 그만두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퇴직을 하고도 3년 내에 발견이 되면 받을 수는 있어요. 3년 내요? 네, 그게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 이제 저희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된 것들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민법상 네네. 임금은 3년입니다. 다행이다. 저희가 키즈 카페를 폐업한 지가 한 5년이 넘었거든요. 체불된 게 있으세요? 아니야. 체불한 게 아니라 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들은 거 뭐 이런 거는 알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거는 다 이제 당연히 드렸죠.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떼여서 못 받은 돈 자체를 3년, 네. 3년 안에 네. 받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주인이 만약에 더 줬어요. 더 준 거는? 더 주는 게 거의 없지만 네. 가끔 있기는 해요. 네네. 이 급여계에서 실수해서 네네. 잘못 입금된 때가 있죠. 그 좋아하셔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게 더 준 거는 최대 10년까지 토해내야 됩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 혹시 그 아까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나중에 그 못 받은 거 2015년에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뭐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사실 잘못했다. 네. 당신들 돈 떼먹었다. 뭐 몰랐으면 몰랐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주는 건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병원장님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통장에 딱 입금이 되니까. 그럼 그 이후에 해당하는 수당들은 잘 지급이 되고 있나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눈에 불을 켜고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떼였던 돈을 주는 것은 일단 고맙고 그렇게 네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뭐에서 떼였는지 그래서 얼마를 떼였었는지 요거를 좀 알려줘야 앞으로도 더 안 떼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네.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200만 원 찍힐 게 400만 원 찍혀 있고 그럼 당장은 좋은데 왜 들어왔는지를 몰라. 일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들어오는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다음에 정말 안 들어와도 모르는 거고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그냥 그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장이 줘야만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동하면서 자기 거 알고 일하세요. 아우, 정말 저는 진짜 오늘 획기적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득의 급여 명세서 바로 보기. 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세히 보면 이거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솔직하게요? 성적표보다 더 보기 힘들어요. 이거 어렵죠. 저도 예. 이게 첫 입사했을 때 이거 받아봤을 때 사실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 저 딱 보면서 그거는 봤어요. 이걸 누구한테나 보여줘도 하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맨 마지막에 총 얼마지? 얼마구나. 요거만 볼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금액. 네, 그렇죠. 사람 다 똑같아요, 그죠? 제일 큰 것만 그러니까. 딱 찾아봐요. 2, 3년 차 된 네네네. 간호사의 월 급여고요. 네네네네.
제가 이거 세보니까 지금 지급 내역, 공제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수당하고 뭐 기본급 이런 거 다 합쳐서 31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다 한들 이거 받아보시면서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급여가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위에 기준 기본급, 네네, 기준 예. 기본급. 근속가상 기본급. 뭐 네네. 끝에 기본급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월별로 똑같이 나오는 급여. 네네. 근데 이제 수당이 쭉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법정 수당을 잘 떼이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맨 오른편에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간의 근무 수당, 네네네. 휴일 근무 일수, 명절 근무 시간, 네. 야간 근무 일수, 통상 야근 시간, 야간 근무 가산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네. 이 시간의 근무 시간이라는 게 본인이 해야 될 계약 시간보다 더 일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노동자로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40시간보다 더 일한 것. 알바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알바 계약서에 이제 적혀 있어요. 일주일에 뭐 20시간을 일하기로 한다라고 네네네. 하면 20시간보다 더 일한 것. 이런 것들은 1.5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 통상임금에. 아 1.5배요? 네. 네. 원래대로 주는 게 아니라? 네, 더 받죠. 왜냐면 나는 일한 만큼 다 했는데 회사가 부탁하니까. 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에 일을 한 거니까 나에게 조금 내가 더 양보를 하고 피해를 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보상을. 네, 그렇죠. 얘들아 미안하다. 그냥 사장이라서 그냥 부탁했다. 아, 이건 근데 몰랐네요. 네, 1.5배. 이게 연장근무가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용이. 네. 돈을 1.5배 줘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해야 안 되는 해도 됩니까? 의무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니까 1.5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받는 거고. 네네, 또 휴일 이거. 근무 일수가 나오는데요. 이거 휴일 근무 수당입니다. 이제 뭐 설, 추석 그런 명절, 네네네.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 그리고 그 5월 명절 근무 수당이 있네요, 진짜. 예, 네네. 그런 휴일에 일하는 것, 그다음에 노동절 5월 1일에 일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 다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이제 법이 바뀌면 시간의 근무랑 휴일 근무가 가산되는 그런 이제 7월 1일부터는 또 변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야간 근무 일수, 통상 야근 시간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네. 야간에는 또 더 받아야 돼요. 예? 야간에 100% 받으시면 안 돼요. 또 그것도 1.5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야간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 일하는 시간을 벗어나서 네. 가장 힘든 타임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아, 자야 되는데 일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돌잖아요. 시간 타임제가. 그러면은 그 야간으로 가면은 그 급여가 곱하기 1.5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야간이라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할증 금액에 대해서 더 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할증 금액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얘들아 미안하다. 밤에 청소시켜 미안. 키즈 카페를 굉장히 밤 늦게까지 운영하셨네요. 아니 대청소시켜 미안하다. 낮에 시킬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1.5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답니다. 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또 있습니까?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급여? 이게 뭐 가족 수당 같은 건데요. 이 네네. 가족 수당은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요거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잘 안 줘요. 그런 거죠. 뭐 네 남편 있는 줄 몰랐다. 가족 수당이라는 애기 게 있는 사실 이제 뭐 다른 편에서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뭡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경우에 수당을 주는 건데 사실 부양할 만큼 주진 않아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보면, 가족이 있으니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4인 가족이라서 10,000원씩 해서 4만 원 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배우자라서 4만 원, 4만 배우자 원. 한 명에. 예. 근데 4만 원 있다고 배우자한테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뭐 남편이랑 네. 뭐 이렇게 맛있게 외식 밥 한 끼 먹는 정도? 그 정도. 네, 그런 것도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급여를 보면서 이제 주 포인트를 좀 일단 짚어봤어요. 요거는 꼭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다 짚어주신 겁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태까지 다 1.5배였잖아요. 네네. 2배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2배를 받는 네. 경우가 예를 있다고요?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자리다, 직장이다 이러면 네. 6시 퇴근 이후에 7시, 8시, 9시, 10시까지 일을 하면 이 부분이 연장 근로가 되죠. 1.5배가 되죠. 1.5배. 그런데 1.5배로 연장 근로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어갔다. 그게 약간 그러면
예,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중에 야간 근로가 되거든요. 따따블이군요. 심야에 야간 근로. 네, 네. 네. 그렇죠. 따따블이. 따따블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곱하기 2는 아니지만 1.5배를 받으면서 그 근무 외수, 그러니까 시간 외 연장 근로. 근무를 네. 하다가 이게 이제 야간으로 넘어간다. 그럼 거기서 0.5를 더해서 네. 2배를 받아야 되는 거다. 네, 근데 거의 요거를 이제 잘 못 챙겨 받으시고 실제로 지급도 잘 안 해요. 1.5배만 주는 경우가 좀 많죠. 많죠.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 너 왜 집에 안 가고 연장 근로 했냐? 그 이유를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하는 사장님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앞 사람 뭐 전 직원들이 할 때에는 8시간 안에 끝냈는데 너는 일을 못 해서 네가 9시간 10시간 한 건데 그걸 내가 보장을 뭐 수당을 줘야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럼 말이야 방구야. 아니 그러면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너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안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연장 근로를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조금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병원으로 좀 예를 좀 병원은 네네. 그래도 증명하기가 좀 쉬웠어요. 보통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을 사무직 종사자들은 거의 못 받으실 거예요. 네네네. 뭐 기업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은 저녁 먹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해도 네. 이걸 신청을 해도 너 뭐 했냐 그때 그냥 집에 가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저 집에 가고 싶은데 미쳤다고 남아서 일을 할까요? 그렇죠? 저희가 꽁트 할 때 그런 꽁트 하거든요. 저 오늘 집에 일 있어서 부장님 안 들어가세요? 아 나는 뭐 밀린 업무가 있어가지고 일할 건데 자네 갈 건가? 아니요 저도 일해야죠. 그래서 같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자가 본 거잖아요. 연장 근로 하는 거를. 네네. 그런 경우에 무조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부장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장님이 그 연장 근로의 증인이 되고 특히 관리자이기 때문에. 맞죠, 변호사님? 근데 이 관리자가 내 편이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일을 한다고 오. 했지 너 보고 남으라고 한 적 없다. 부장님 저 그때 같이 일해서 남아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랬었나? 부장님 그때 제가 커피 타드렸잖아요. 나 커피 끊은 지 오래됐는데 커피 줬나? 이래버리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전산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네네네. 뭐 공장 같은 데도 이렇게 출퇴근 카드 찍는 데도 많아서 오히려 생산직 분들도 생각보다는 그런 계산이 다 되는데 사무직 분들이 일반 네. 기업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계산이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로그인 기록이 딱히 체크할 일도 없고 뭐 카드 기록을 안 찍는다고 하면 이게 내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러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연장 근로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법 알아냈어요.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자네 들어가게? 아, 예, 집에 일 있어서. 부장님 안 들어가세요? 아니, 나는 아직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도, 아니야, 들어가. 아니, 부장님 안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대신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나와 있을 테니까 부장님하고 같이 했다면 좀 사인. 맞습니다. 네. 아유, 진짜 좋은 그러면 방법. 진짜 좋죠. 아마 네. 부장님께서 그냥 나도 들어가야겠네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진짜 좋은 이거 방법. 진짜 현명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맞아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권리 다 찾아가고 윗분들도 굳이 남아서 회사에 라이트를 켜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움이 되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사무직으로 컴퓨터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네. 그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뜨셔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시간이 뜨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맞아. 내가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컴퓨터로 일을 했다.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추출하는 어떤 경우도 업무를 많아요. 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요것도 팁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 마지막 나갈 때쯤에 자기가 스크린을 캡처해놔서 시간이 딱 찍히는 거 요런 포인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목조목 살펴봤던 게 바로 급여 명세서인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거 네. 포인트를 짚어주십시오. 꼭 알아야 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챙겨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통 일하는 시간보다 더 초과해서 일을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럴 때도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도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것 중에 이제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중에 야간 근로를 했다. 즉 원래는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추가로 초과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연장 근로 0.5와 야간 근로 0.5를 합쳐서 1.5배가 아니라 2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 모든 게 다 법정 수당이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세서를 딱 봤다. 내가 요번 달에 야근을 얼마나 했지? 시간의 수당, 그러니까 시간의 근무를 얼마나 했지? 거기다가 야근에다가 연장 근로에다가 그 야간의 근로를 했다. 곱하기 2. 요거 다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걸 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막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막 우리가 근로시간 길기 때문에 네네. 이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급여명세서 봤는데 네. 제가 지금 이게 서울대병원께 수당이랑 기본급 다 합치면 31가지예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잘 나왔나 맨날 계산하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노동조합으로 가십시오. 다 계산해 줍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들고 가면 계산해줘요? 계산해 주죠.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네, 제가 아. 하는 일이고 못 받은 게 있다 이러면 같이 노동조합이랑 떼인 돈 받으러 가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딱 가져가면 딱 보시고 그러면 그분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노동조합에 가셔서 꼭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시면 그 다음서부터 본인이 잊고 있던 권리 떼인 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혜진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만든 코너죠. 뭐죠? 노세입니다. 타이틀 노세 어떤 뜻이죠?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 세상. 네.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아닙니다. 저도 깜짝 볼 때마다 변호사님께서 왜 이런 걸 적으셔가지고 변호사들을 모두 다 놀게 하시는지.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제 요양원, 그러니까 요즘에 고령화가 많이 되면서 치매 어르신들 문제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입소하는 데가 집에서 케어가 어려우시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많이 입소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대체 어떤 꼼수를 부렸길래 이 내용이 나왔는지 저희가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병원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60대 요양보호사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이틀 쉬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죠. 24시간 근무입니다. 네. 밤새 20명 정도의 환자들을 돌보는 게 사실상 너무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든 게 따로 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아우, 빨래하고 우리 할머니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는 아줌마야. 너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이런 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많이 하죠. 엄마가 딸한테. 이건 진짜 읽으면서도 욱하네요. 네, 정말. 제가 잠시 나간 사이 병문안 왔던 환자 딸이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케어를 해주는 환자의 딸이. 저희 요양사들끼리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막상 환자들의 가족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좀 섭섭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병원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왠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가요, 왜 해고당했는지 이유 좀 알려주소. 40대 부원장입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알려줘야 돼요? 일을 못하니까 잘랐죠. 아니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길래요? 환자분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저기요, 까불지 말고 집에 가서 손 들어보세요. 그 나이에 그동안 일 시켜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와,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가 다 배운 사람들이고 많이 존경했었는데 정말 서러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부원장 방에서 나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혼잣말처럼 그러더군요. 아우 봉투 안 준 사람들만 잘렸네. 아우 명절이나 이럴 때 안 잘린 사람들은 다 부원장한테 봉투 같은 거 줬어요. 김장철에는 김치 같은 것도 다 주고. 병원에도 촌지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처럼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만 잘렸더라고요. 해고일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떼었던 각종 수당들도 알게 되었어요. 하루에 일하는 8시간 외에 야간 근무 수당으로 돼서 더 붙어야 하는 수당들이 다 일괄적으로 계산됐더라고요. 월급도 사기쳤으면서 봉투까지 안 챙겨줬다고 자르던 병원. 야, 그러나 더 심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유 그게 아니라요. 저한테 안 주셨던 수당도 다 챙겨서 계산해 주세요. 뭐야, 미쳤어요? 아우 저는요 다 주실 때까지 이 방에서 못 나가요. 코브라 콕 빼며 와도 안 나갈 거요. 허허허허, 이 아줌마가 실성을 했나? 아줌마, 콩밥 먹고 싶어? 아우 무슨 말씀이에요? 아줌마, 우리 환자들 침대에 끈으로 묶어 놓는 거 다 CCTV에 있어. 그거 경찰에 갖다 주면 감금죄로 당신 잡혀가는 거야. 뭘 알고 들이대야지. 야, 우리는 수당은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인가요? 저처럼 각종 수당 잘 모르는 요양보호사들, 떼인 걸 알게 된 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제 공투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욱하죠? 욱하네요. 예, 정말. 진짜 이게 좀 과장 아니냐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꽁투처럼 만든 거 아니냐. 아니, 제가 네. 다 담당했던 사건들을 다 짬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막 침대에 끈으로 묶였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몸을 잘 못 가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사실. 네.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그럼요. 진짜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끈으로 묶어서 밤에 주무실 때는 그렇게 해놓는데, 그걸 가지고 감금죄로 실제로 그분들은 기소가 되셨어요. 형사적으로도. 그래서 다투고 있는데 네네. 되게 처우가 안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조금만 몸이 안 좋아지시면 이 요양원에 손님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환자로 그럼 들어오죠. 그런데도 처우나 이런 대우가 너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진짜 뭐 궁지에 물리면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분들이 가장 못 받으시는 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 연장 근로수당이에요. 네네네. 네. 24시간 했다면. 네네. 그 환자분들이 24시간 거기 시설에서 계시니까 네네. 밤에도 이분들이 뭐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뭐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분들을 다 케어를 해주셔야 돼서 하루 24시간 근무하시고 뭐 그 다음날 쉬시고, 혹은 하루 24시간 근무하시고 이틀 쉬시고 요러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임금 명세서를 보면 딱 그 주간에 일한 것만 계산을 해서 주고 왜 나머지를 안 주냐 그러면 그거를 왜 주냐, 아줌마들 밤에 자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안 준다라거나, 네네. 아니면 우리 사업장은 포괄임금 사업장이라서 다 여기에 포함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아니 밤에 주무셨지 않냐? 그럼 저 집에 가서 자도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만두세요. 이러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아니 같이 그러면 옆에서 자더라도 옆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뭐 필요하다면 줘야 되고, 화장실 가면 또 부축을 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말을 하면 급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의사 선생님도 불러와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업무죠. 네, 그렇죠. 다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끈을 묶어놨다고 그거를 뭐라고요? 감금죄. 감금죄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네네. 이분들은 진짜 억울한 게 이 어르신의 자식분들이 오히려 우리 어머니 잘 돌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진짜? 인사까지 받으셨는데 정작 원장은 감금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너무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아 이게 뭐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네네. 수당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 아줌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커졌어요. 어떤 임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렇게 될 경우 야간에 연장해서 이제 근무하셨을 때에 상응하는 돈, 그러니까 야간 연장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야간 연장 수당 네. 뭐 그러니까 이분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9시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간에 근무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네. 9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그러면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연장 그냥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야간에 연장을 하셨으니까 야간 연장 수당을 200%로 받으셨어요. 200% 곱하기 2 곱하기 2 그걸 받으셨어야 되고 네네. 또 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9시 퇴근 전까지 이렇게 근무하신 거는 연장 수당으로 해서 150%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못하시고 그냥 그날 9시부터 6시 주간에 일한 것만 딱 받으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안 주는 데도 있고요.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뭐 여기에 다 포함됐어요. 여기 우리가 그런 거 다 계산한 거예요.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포괄임금이라는 건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산림감시원처럼 막 산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네네네네. 뭐 이렇게 뭐 문제 없나 어디 불난 데 없나 이런 거 확인하시는 분들 감시 단속적으로 이렇게 뜨문뜨문 일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냥 뭐 연장수당 뭐 이런 각종 수당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뭐 300만 원 몽창 주고 이게 너 한 달 임금이고 그게 포괄임금이다. 네. 네, 그 포괄임금제. 거죠. 자 이게 법적으로 적혀 있습니까? 아니 법에 적혀 있진 않아요. 그래요? 근로기준법에 네,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포괄임금이라는 건 적혀 있지 않아요. 아 포괄임금은 적혀 있지 않고 통상임금은요? 통상임금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통상임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통상임금, 법정수당 이런 거 다 법에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수당이에요. 법에 꼭 자기가 주장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예, 법에는 주장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네. 원래 줘야 되는 주는 거죠?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안 주면 법 위반인 거죠. 근데 그걸 안 줬다고 그걸 받으러 갔다 그래서 그거를 고소하겠다고 그 네, 뭐 고소하거나 이게 지금 원장님이 콩밥을 자르거나. 드셔야 되는 건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먹을게요. 파이어! 예, 원래는 원장님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줬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들킨 거지. 그렇죠. 원래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몰랐어요. 미안해요가 먼저예요. 죄송합니다가 먼저고. 저도 몰랐어요가. 근데 만약에 그거 갖고 당신 뭐 했잖아.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꽁트로 이렇게 엮어봤지만 이게 사실 네,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저희가 꽁트 부분을 약간 저희가 조금 재밌게 한 것도 있지만 실제 사례가 된 주인공 그 요양보호사인 박영애님의 인터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그렇게 다 주는 건 줄 알고 받았는데 월급은 다 받았다고. 근데 시간 외에 수당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뭐 알기나고 까부냐고. 그러던 애들이 돈 있고 빽 있으면은 어디 가서 돈 받아봐라.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런 뒷배경도 없겠냐. 너네들 맘대로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다 창피해서 말을 못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당한 그 대우 받지 말고 또 임금도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일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일한 만큼 그 대우도 못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람 인간적인 그런 대우도 없어요. 보호자분들 오시면은 뭐 일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고 할 때가 좀 많이 속상하죠.
자, 저분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인간적인 대우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나라에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또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자녀로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못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저분들은 이제 저 나이가 돼서도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네네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데, 생계도 생계지만 너무 일을 하시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런 수당을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 모르는 수당에 대해서 떼인 돈 받아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디서도 알지 못했던 노동정보 토크쇼 자팍다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